집안 물건의 수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은 4식구인데 그릇을 살 때나 물건을 드릴 때 3개나 5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목이 필요한 사주라 그런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되는 것인지요. 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저의 편견인지 아니면 기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집안의 물건의 수를 살림하는 주부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요. 스승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밥그릇을 사거나 국그릇을 사거나 가족이 이제 4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인데 부부하고 자녀 둘하고 4명인데 반찬 그릇을 사든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살 때 지금 질문은 3개 아니면 5개로 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른 거냐고 물었어요. 4개만 사도 되는데 여러분이 딱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가족 수에 맞추어 4개를 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은 이 사자가 싫어서 3자나 5자로 지금 사는 걸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4가족이라서 4개가 필요해서 4개라는 숫자를 사도 관계는 없다. 그런데 그 숫자의 선입견 때문에 3개를 사거나 5개를 사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때는 여분을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인데 3개를 사는 것보다는 하나를 덤으로 5개를 사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내가 4명인데 5개를 사는 건 이렇게 덤이지만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의미도 있고 가족이 늘어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4명이면 하나를 덤으로 더 사서 5개를 사는 건 좋다. 그런데 이 사자라는 게 싫어가지고 줄여서 3개를 사는 건 득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가족 수대로 정확히 4개를 사도 관계없고 또 더 사고 싶으면 이 사자라는 게 싫으면 5개를 사는 건 좋다. 그러나 이걸 3자로 줄여서 사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 내 가족 수보다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가족 수를 자꾸 줄이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줄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수보다 적게 일부러 사는 건 득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기본 밥그릇 다 있어요. 다 있는데 3개가 필요해서 산다면 그때는 관계없죠.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밥그릇, 국그릇 뭐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충할 게 3개밖에 안 돼. 그러면 3개를 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4가족이라서 4개가 필요한데 이 4라는 숫자가 싫어서 3개를 사지는 마라. 그때는 차라리 여분으로 하나를 더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가장 기준으로 남편 기준으로 사는 게 옳으냐 부인 기준으로 사는 게 옳으냐고 물으셨는데 남편이 가장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남편 역할 충실하게 하고 아빠 역할 충실하게 하는 분이면 남편 가장 위주로 그릇을 사는 게 맞습니다. 모든 숫자를 정할 때. 근데 부인이 사회생활도 하고 부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부인이 뭐 돈도 벌고 등등의 모든 권한을 부인이 가지고 있다. 그럼 부인 기준으로 숫자를 정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의 의미를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애기 아빠라는 이유로 가장이냐 남편이라는 이유로 가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대소사를 다 관장을 하고 부인이 큰 기운으로 집안을 통제하고 다스려 나간다. 그러면 부인이 가장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충실하게 아빠 역할, 남편 역할을 한다. 경제든 무엇이든 집안 전체를 다스려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때는 무조건 남편 위주.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를 해. 맞벌이하고 공동으로 관리해.
그런 경우에는 남편 위주로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이런 경우에는 남편을 우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큰 대의적인 일, 가정에서도 크게 대소사를 처리할 때 대의적인 일, 대표적인 일, 이런 일은 항상 가장이 누구인지 점검해 보시고 가장 위주로 선택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인이 가장 역할로서 대표를 삼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남편을 위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됩니다. 자식이 성장을 해서 대소사를 다 자식이 관장을 해요. 부모는 연세가 드시고 뒷전이고, 이때는 자식 위주로 모든 걸 선택해야 됩니다. 가령 부모님이 한 60, 70대 됐어요.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서 집안을 다 책임지고 가장 역할을 해. 그리고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때는 부모님 위주로 모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위주로 모든 물건이든 뭐 예를 들어 대소사 문제를 아들 위주로 선택하는 게 맞다. 좋은 숫자도 아들 위주로 선택하는 게 맞고, 그러면 딸은 아니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가장 역할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모든 대소사를 관리한다. 그러면 딸 위주로 좋은 숫자를 정해야 되며 물건을 사든 뭘 하든 딸 위주로 선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가정에서는 누가 대표 역할을 하며 리더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서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대표로 삼을 사람을 정해야 된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 어른이란 이유로 한 7, 80 되신 어른이란 이유로 그 어른 위주로 모든 걸 결정할 이유는 없다. 왜 가정을 리더하는 대표로 삼아서 가장을 삼고 그 가장 위주로 이렇게 모든 물건이나 대소사를 처리하느냐? 자식이라 하더라도 가장 역할을 할 때는 그게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대표로 세워서 물건을 사든 대소사를 움직일 때 모든 질서가 바르게 잡히고 기운이 바르게 잡히고 집안 가족들이 그래야 더 편안하고 운영이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대소사를 모든 걸 관장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버지란 이유로 아버지 위주로 물건을 사거나 판단을 했다. 모든 결정을 했다. 이러면 이게 역행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운이 어긋나고 문제가 발생한다. 아들이라 하더라도 가장 역할을 할 때는 아들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가족을 이끌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